안녕하세요. 건강백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쓰면서도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땅을 딛고 걷는 도구 같지만 사실 발은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지탱하는 기초이자 척추와 관절, 나아가 전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발이 편안해야 몸이 바르게 서고 몸이 바르게 서야 건강이 지켜집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가 나무 전체를 지탱하듯이 우리 발이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뿌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은 우리 몸에 숨겨진 보물창고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발을 매일 사용하면서도 그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발은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그리고 100개가 넘는 힘줄과 인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미세한 지면의 변화를 감지하는 놀라운 기능을 수행합니다. 발의 이러한 정교한 설계 덕분에 우리는 걷고, 달리고, 점프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발의 이러한 기능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이 발 건강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립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수많은 혈자리와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서 발 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발에 쌓인 피로는 단순히 발에서 그치지 않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만성적인 무기력함과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양의학에서는 발 마사지를 통해 전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시켜 왔습니다.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신체의 특정 장기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며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곧 몸 전체의 활력과 균형을 찾아주는 비결인 셈입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7,000에서 1만 보 이상을 걷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걸으셨나요? 그 과정에서 발은 우리 몸무게의 1.5배에서 많게는 3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뎌내며 온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작은 발이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은 엄청난 압력과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발에 작은 불편이나 변형이 생기면 그 영향은 그대로 위로 전달됩니다. 발이 살짝 안쪽으로 기울면 무릎이 틀어지고 무릎이 흔들리면 골반이 비뚤어지며 결국 허리와 척추, 어깨와 목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의 작은 변화가 전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몸의 기초 공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위를 잘 쌓아 올려도 무너지듯 발이 건강하지 않으면 전신의 균형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발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몸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며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평발이나 무지외 반증, 족저근막염 같은 발 질환은 단순히 발 통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걸음걸이와 자세를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신체 다른 부위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장기간 방치하면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척추 측만증 등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족저근막염으로 인해 발바닥 통증이 생기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발을 절거나 통증이 없는 부위에 힘을 더 주게 됩니다. 이런 보상작용은 결국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새로운 통증과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평발은 신체의 충격 흡수 능력을 저하시켜 무릎과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며 이는 장기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 또한 엄지발가락의 변형으로 인해 보행 패턴이 바뀌고, 이로 인해 발 전체의 압력 분포가 불균형해지면서 발목, 무릎, 고관절까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편이 결국 큰 병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발을 편안하게 관리하는 것은 곧 척추와 관절을 지키는 일이며, 더 나아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발 건강은 단순히 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문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발은 균형 감각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미세한 감각 수용체들이 분포해 있어 지면의 변화와 몸의 중심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이 감각 수용체들은 뇌로 정보를 전달하여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 있거나 걸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정교한 센서처럼 끊임없이 우리 몸의 위치와 지면의 상태를 파악하여 뇌에 보고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균형 능력이 떨어져 낙상 사고가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노년층 낙상 사고는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발이 튼튼하고 편안한 사람은 훨씬 안정적으로 몸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 발 건강은 곧 넘어지지 않는 힘이며, 이는 곧 노후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평생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발의 감각 수용체들을 활성화하고 발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발이 편해야 올바른 자세가 유지됩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발이 불편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체중을 한쪽으로만 싣거나 허리를 비틀게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가 휘어지며 결국 만성적인 목 어깨 통증이나 허리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거나 발바닥에 통증이 있으면 자연스러운 걸음걸이가 어려워집니다. 통증을 피하기 위해 보행 패턴을 바꾸거나 특정 부위에 힘을 더 주는 방식으로 걷게 되는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보행은 결국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자세가 고착화되고, 이는 신체의 여러 부위에 비대칭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발이 편안하고 균형이 잡혀 있으면 자연스럽게 척추가 곧게 서고 자세도 안정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신체의 모든 관절과 근육이 조화롭게 기능하도록 도와주며, 이는 피로 감소와 에너지 효율 증가로 이어집니다. 어깨와 목의 긴장이 풀리고 허리 통증이 줄어들며 전신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자세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발 건강은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발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발을 어떻게 관리해야 편한 발, 바른 몸을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신발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발을 신고 계신가요? 발볼이 좁아 발가락을 압박하는 신발, 지나치게 높은 하이힐, 완충 기능이 없는 딱딱한 신발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신발들은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하고 발에 무리를 주어 변형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꽉 끼는 신발은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무지외반증과 같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힐은 발 앞꿈치에 체중을 집중시켜 발가락 변형과 허리 통증을 유발하며, 플랫 슈즈처럼 완충 기능이 없는 신발은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발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신발이 바른 몸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발 모양과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발을 구매할 때는 직접 신어보고 충분히 걸어보면서 발가락이 편안하게 움직이는지, 발등을 조이지 않는지,
뒤꿈치가 잘 고정되는지 등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후에 발이 살짝 붓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급적 오후에 신발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분들은 발바닥 아치를 받쳐주는 기능성 신발이나 깔창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치 지지대는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 발의 피로를 줄이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조합니다. 신발은 단순히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발 근육 강화 운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발 근육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고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복근이나 허리 근육을 떠올리지만 발 근육 역시 우리 몸의 핵심 코어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가락을 최대한 벌렸다 오므리는 동작, 수건을 발가락으로 잡아당기는 운동은 발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이러한 운동은 발의 아치를 지지하고 발바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발가락으로 구슬이나 작은 물건을 집어 옮기는 운동도 발가락 근육의 섬세한 움직임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작은 발가락 근육이 강화되면 무릎과 골반의 안정성도 높아져 척추가 바르게 서게 됩니다. 발가락으로 땅을 움켜쥐듯이 걷는 연습도 발 근육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맨발로 부드러운 잔디나 흙길을 걷는 것도 발바닥의 다양한 감각 수용체를 자극하고 발 근육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하여 발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발의 피로도를 줄이고 전체적인 신체 균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발의 유연성을 높이고 부상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도 필수적이며 특히 노년층의 낙상 예방에 큰 기여를 합니다.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발은 훨씬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발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하루 종일 고생한 발에게 보상을 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루 5분만 발바닥을 꾹꾹 눌러주거나 작은 공, 특히 테니스 공이나 골프 공을 발 밑에 두고 굴리는 것만으로도 발의 긴장이 풀리고 걸음걸이가 교정됩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발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발바닥의 특정 지점들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거나 발 전체를 부드럽게 주무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발바닥 스트레칭이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발 뒤꿈치를 벽에 대고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나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은 족저근막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발 뒤꿈치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체중이 앞쪽으로 쏠려 허리가 휘기 쉽습니다. 발 뒤꿈치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척추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또한 발목의 유연성을 높이고 발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은 하루 동안 쌓인 발의 피로를 푸는데 탁월하며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꾸준한 마사지와 스트레칭은 발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며 발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넷째, 족욕과 발 위생 관리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발에게 휴식을 주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사라집니다. 족욕은 근육 이완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며 신체의 전반적인 이완을 유도합니다. 발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발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족욕 시 아로마 오일이나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발톱을 바르게 깎고 발을 청결히 유지해야 티눈, 무좀, 내성 발톱, 변형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톱은 너무 짧게 깎지 말고 일자로 깎아내성 발톱을 예방해야 하며 발톱 주변의 거친 피부는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은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 습하고 어두운 환경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매일 깨끗하게 씻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차기 쉬우므로 더욱 꼼꼼히 말려주세요. 발의 작은 상처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발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작은 상처에도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으므로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족욕과 함께 발 위생 관리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발이 편해야 한다고 무조건 강한 자극이나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에 통증이나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발 마사지나 운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과 같은 급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휴식과 냉찜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처럼 발에 상처가 잘 생기거나 감각이 둔한 경우에는 강한 지압을 피해야 하며 무릎 발목에 염증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무리한 운동은 삼가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발 상태에 맞는 관리법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발에 지속적인 통증이나 변형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고 부드럽게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건강관리든 과유불급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무리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은 단순히 걸음을 내딛는 기관이 아닙니다. 발은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서 묵묵히 온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으며 전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발이 편안해야 척추가 바르고 척추가 바르게 서야 몸 전체가 균형을 찾습니다. 작은 발 관리가 결국 큰 건강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오늘부터 신발을 고를 때, 걸음을 내디딜 때, 그리고 잠들기 전 발을 풀어줄 때마다 편한 발이 바른 몸을 만든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인식과 실천이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지켜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투자입니다. 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평생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은 발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발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기반입니다. 발을 잘 돌보는 것이 곧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